네, 이제 시간이 돼서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월 달은 여러 가지로 바빠요.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일도 많고 그런 때이죠. 김하은님 지난 시간에 뵀던 것 같은데 또 뵈서 반갑습니다. 예, 정경민님, 예,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집에서 또는 자기 공간에서 할 때 진짜 카메라 열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잘 안 열어요.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얼굴 내비쳐야 되는 거 아니면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열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5월달 여러 가지 약속도 많고 바깥 외부적 활동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보니 명상에 아주 지극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주셨는데 그것에 조금 더 어, 어, 이렇게 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제가 준비한 바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그 인요가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명상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인요가를 아시는 분들이면 어떤 의문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인요가를 아시는 분이라도 이게 어떻게 명상하고 적용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인요가란 이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요가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지금 현재 요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요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IN 그 인이 아니고 IN 그 인이 아니고 YIN 해가지고 음과 양에 해당되는 음과 양에서 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이에요. 네, 그래서 음의 요가예요. 음의 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것만 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이라고 하는 것, 양에 비교해서 얘는 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비교 상대적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음의 요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요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은 인의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의 조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의 조직을 근육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세를 하면서 이렇게 불끈불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움직임이 많아요. 그리고 호흡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때로는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요가도 있죠. 그런 요가는 양의 방식의 요가라고 합니다. 역동적이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운동 효과가 있고, 그런 식을 양의 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인의 요가라고 하는, 인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양의 조직이 아니라 인의 조직이라고 말하는 인대, 상대적으로 인대나 관절이나 그다음에 근막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파시아,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한 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힘을 불끈불끈 주고 해야지 단련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힘을 주어서 막 움직여서 단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근육 차원에서 힘을 빼야 자극이 되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느린 요가 스타일이에요. 느리게 움직여요. 느리게. 그리고 한 자세당 3에서 5분 정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그 중의학, 차이니스 메디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경락 쪽 파트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서 자세를 취하면서 경락을 느끼게 하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도 접근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통 중의학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미국인이 창시자가 미국인이에요. 창시자가 미국인인데 그 창시자인 경우에는 아슈탕가 요가, 즉 양요가의 가장 대표격인 아슈탕가 요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다친 사람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요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근육에 힘을 좀 빼줘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요가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인요가를 창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육 사이의 근육 조직 그리고 파시아 아까 근막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있죠. 그쪽을 느리고 타깃으로 삼아요.
그래서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고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인요가입니다. 방식은 이제 해보면서 잠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 이것에 비교하면 얘가 음이고 이것에 비교하면 얘가 음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양 그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제 키가 160인데 제가 170에 옆에 서면 저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제가 150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란히 서게 되면 저는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무게도 그렇고 제가 50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70대와 나란히 서면 전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가 30대와 같이 있으면 전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50까지가 뭐 젊은 사람이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항상 그렇게 인과 양의, 즉 음과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조적이고 그리고 공존하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인만 좋다, 즉 음만 좋다, 양만 좋다, 양이 더 우월하고 음은 우월하지 않다, 더 저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고정되지 않아 있고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은 이렇게 섞여 있다. 우리가 태극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의 성질이 많을 때가 있고 음의 성질이 많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관절을 둘러싼 그런 조직들을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팔이나 다리 정도가 되겠죠.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요게 지금 뼈예요. 뼈. 이게 지금 뼈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모으죠. 근육을 이렇게 거리를 줄여서 수축을 시켜서 모으잖아요. 그게 운동에서 봤을 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요가에서는 즉 아까 양요가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이게 뭉쳐지게 하죠. 어. 그게 운동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웨이트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인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육에서 힘을 빼요. 근육에서 이렇게 힘을 빼고 화살표가 바깥으로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지면서 어떻습니까? 뼈와 뼈 사이가 약간 멀어지죠. 거리가 생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인대라든가 결합조직이라고 표현한 파시아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쪽이 늘어나지잖아요. 그래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조직은 평소에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요. 거의 막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는. 항상 단축되어 있죠. 근데 이 결합조직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요가죠. 그래서 인요가를 하면은 말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타이트하게 조여졌던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고 이완되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다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요가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원리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실습 시간에 조금 타겟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어깨 관절 쪽. 그쪽을 조금 삼으려고 합니다. 목 관절, 어깨 관절 쪽. 이쪽을 조금 삼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 어깨 안 아프신 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녁 수업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수업에도 어깨 쪽을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이렇게 잠도 잘 잤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습의 어떤 타겟은 어깨 관절 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영역, 즉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타겟 영역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메리디안 파트, 즉 경락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뭐 간경락, 위경락, 뭐 신장경락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 시퀀스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타겟에 따라서 무엇을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퀀스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깨 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겟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타겟 영역의 근육을 이완하는 거죠.
유지야. 3분에서 한 5분 정도 머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막 평소에 습관대로 막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게 해놓으니까 이제 막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네, 근육에서 힘을 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뼈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파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지잖아요. 그것이 인요가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거를 조금 마음속으로 가져주시면서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면서 자녀 긴장을 찾고 자녀 긴장을 이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의 태도가 아까 음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멈춤을 개발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교통사고 이런 캠페인도 보면 뭐 느리게 가면 보입니다. 멈추면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늘상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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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해서 막 뭐가 추구해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멈춰서 한번 이렇게 숨 한번 내려놓고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걸 놓쳤구나.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이 굉장히 상했었겠구나. 상처받았었겠구나.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멈춰보는 거. 바로 인요가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고 호흡을 자각하고 바로 이때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계속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의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시 튕기는 거잖아요. 바운드, 튕기는 거죠. 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가 지금 살짝 제가 어깨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해볼게요. 지금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저에게는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저에게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왼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른팔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오른팔부터 먼저 해볼 건데 오른팔을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왼팔을 이렇게 팔꿈치 정도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한번 왼쪽 팔은 힘을 살짝 주는 거죠. 양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왼팔은 양의 방식으로 이렇게 힘을 줘요. 근육에 힘을 주고 당깁니다. 자, 오른팔을 당겨요. 오른팔을 당기는데 자, 내 오른팔은 음이에요. 음의 방식. 그래서 얘는 힘을 주지 않아요. 뭘 작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요. 그냥 맡겨요. 자, 오른팔이 약간 그냥 대롱대롱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세요. 오른팔은 완전히 왼팔에 그냥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자, 왼쪽 팔로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당긴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네, 살짝 당기면서 자, 이때 나도 모르게 오른팔 팔뚝에 힘을 주려고 한다거나 주먹을 쥐려고 한다거나 이게 습관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왼팔이 설마 내 오른팔을 해치려고 약간 이런 거죠. 설마 내 몸인데 내 왼팔이 내 오른쪽 팔을 뭐 뽑겠어? 뭐 이런 거 다치게 하겠어? 약간 이런 어떤 신뢰를 좀 가지면서 오른팔의 느낌을 이렇게 보시면서 왼팔로 지그시 이렇게 당겨보면서 계속해서 내 오른팔은 힘을 점점 빼줘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있네. 아, 내가 손가락 조이고 있네. 가래팔뚝, 힘주네. 윗팔뚝, 등 쪽에 힘주고 있네.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힘 빼자, 힘 빼자. 오른팔 힘 빼자. 힘 빼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왼팔이 이끄는 대로만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와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눈도 한번 감아보세요. 눈도 감고, 거기서 왼팔은 살짝 오른쪽 팔의 상태를 보면서 과하지 않게 약간 느린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살짝 당겼다가 살짝 풀어줄 수도 있겠죠. 너무 당겼다 싶으면 살짝 풀어줄 수도 있고, 그건 왼팔의 역할이에요. 오른팔은 그냥 왼팔이 이끄는 대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살짝 풀어주면 풀어주는 대로 자 그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오른팔은 알죠. 왼팔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른팔은 그래서 왼팔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왼팔이 이끄는 대로
오른팔을 그냥 놔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의를 오른쪽 어깨 관절 쪽으로 가져가셔서 자, 오른쪽 어깨 관절 자, 이쪽으로 자신의 주의를 가져가 보세요. 주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관절에 내 마음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서 자, 조금 더 힘을 빼고 그곳에서 어떤 맥동이라던가 어떤 것이 느껴질 수 있고 뻐근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이 과정에서 좋다 싫다 어떤 판단, 평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거를 살짝 한번 내려놓고 자, 잠시 내 주의를 온전하게 오른쪽 어깨 관절 쪽으로 가져가서 머무르시다가 자,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팔을 풀면서 왼팔을 푸는 것만으로도 오른쪽 팔의 자극이 약간 달라지죠. 이렇게 늘어나져 있다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서서히 서서히 왼팔이 나아지고 오른팔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내 오른손, 왼손, 내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그냥 놔줍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놔주면서 자, 오른쪽 어깨 관절에 남아있는 자극의 여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바로 이것이 리바운드예요. 지금 이 시간이 리바운드입니다. 기의 반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느꼈을 때, 자, 늘어나지고 있을 때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간 열감이나 또는 냉감이나 또는 진동이나 뭐 저림이나 뭐 열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주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느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바운드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머물러 보세요. 이 리바운드의 시간이 오히려 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히려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앞에 느림을 했다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극이 강하지 않겠지만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러다가 주의를, 자, 오른쪽 어깨 관절, 이번에 왼쪽 어깨 관절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관절, 왼쪽 어깨 관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좌우에 어떤 다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쪽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에 왼쪽과 이렇게 똑같진 않으실 거예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떠서, 예.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때는 이제 반대쪽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제가, 자, 타겟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고, 그곳에 근육을 이완한다. 그 팔뚝제가 이완하라는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잔여 긴장이 있다. 그걸 찾게 되면 또 한 번 빼고 힘을 빼고 그리고 인의 태도의 멈춤, 머물러 있는 거죠.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3에서 5분 정도. 그리고 호흡을 잡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감각, 느낌이 올라오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풀어서 리바운드라고 하는 기의 반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반대 스트레칭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했으면 이제는 살짝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건 이제 옵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인요가의 기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어떤 운동으로 접근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슨 요가가 이렇지? 뭐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요가에서 이런 게 이렇게 다 있다니 와, 맞다. 뭐,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인요가 특강을 이제 했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분은 그 요가 전공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요즘 막 본인이 게으름 피우면서 요가 정말 안 하는데 이걸 딱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침대에서 맨날 하던 게 요거네요. 제가 요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위안이겠지만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엎드려서 각대 내리고 팔 내리고 다리 이렇게 살짝 하고 하는 거를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인요가를 경험하고 내가 침대에서 했던 거와 그닥 다르지 않아? 그냥 머무르고 있다가 힘 빼고 있다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풀어서 시원하다라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그동안 한 게 요가가 아니었던 게 아니었었군요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가는 사실 침대에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말고 바닥 매트 깔고 맨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침대에서 이거 좀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해 보시면서 이 정도는 침대에서 그냥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뭐 주무시기 전에 내지는 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기보다 그냥 한 번이니까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무적무적 거리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기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지금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창시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인요가 책도 지금 제법 많이 번역되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인요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그 발리를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거든요. 발리를 제가 발리에서 과연 그 세계적인 어떤 요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어, 비냐사 요가, 하타 요가, 그리고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의 비율로 인요가를 안 하는 데가 없이 다 한다였어요. 물론 미국인이 창시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워낙 역동적인 요가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상해를 입는다거나 어떤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런 어떤 인요가가 나온 어떤 필요도 있었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인요가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냐사 하타 요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지만 오후 4시 이후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요가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밤에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까지만 요가를 하진 않지만 이제 가장 늦은 타임은 뭐 한 6시 이제 이 정도가 가장 늦은 타임이거든요. 근데 4시 이후 5시 뭐 가장 늦은 6시 타임 이럴 때는 인요가가 없는 데가 없이 다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가 되어지는 그런 요가다라고 저는 요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요가가 이렇게까지 저는 퍼져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실 인요가 그 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이제는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예, 가까운 곳에 찾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저는 이제 하여간 그 인요가를 TTC 과정을 받고, 그리고 저희 센터를 지도를 하고, 이걸 명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론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요가 종류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런 제가 부분을 조금 제가 가지고 이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요가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원형 자세가 있어요. 원형 자세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원형, 이 카테고리가 6개인 거죠. 이것 안에 이렇게 요 슈레이스라고 하는 안에 이렇게 있고 캐러필러라고 하는 애벌레 자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를 제가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슈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 신발끈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가 신발끈 매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슈레이스라고 이제 원형 자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캐러필러라고 하는 것이 애벌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애벌레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거는 전부 다 캐러필러 원형 자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꾸로 있더라도 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장 자세 그래서 지금 골반을 이렇게 발을 바깥으로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는 자세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 서해부 이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seal 포즈라 물개 자세라고 하는 건데 요쪽이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 이런 자세들. 여기도 지금 무릎이 누워 있는 건데 여기가 늘어나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드래곤 자세도 여기 뒷다리가 허벅지 앞쪽에 늘어나져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새들의 원형 자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잠자리 자세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안쪽, 앞쪽,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그런 자세. 그래서 다리 뻗고, 한 다리 구부리고, 뭐 무릎 구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라고 하는 개구리 자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이제 여기에 분류가 되고 있고, 트위스트라고 하는 비틀기 자세는 이렇게 척추 비틀기, 복부 비틀기 하는 그런 것들이 트위스트 자세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우기라고 하는 개 자세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 자세이고, 이렇게 엉덩이가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골반이 열어지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 인요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셔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닥이 이렇게 매트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근데 혹시라도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금 실습할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미리 막 이런 자세에서 막 공유할 수 없지만
어, 도구가 좀 있어요. 도구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볼스터, 그다음 블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가 도구가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땅히 없으면 그냥 베개, 집에서 쓰는 뭐 이불, 담요, 그다음에 뭐 두꺼운 벽돌책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그냥 이렇게 내가 살짝 나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가 요가를 조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볼스터라든가 블럭 같은 거는 구비를 해주시는 것도 매트처럼. 매트는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바닥에 사지 마시고, 몸 베기고 다쳐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사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는 가급적 안 하는 거지만, 이런 자세 몇 개는 침대 위에서 해도 모방해요. 괜찮으니까 하시는데, 맨바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자세는 일단 이 댕글링이라고 하는 서서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다운독이라고 하는 이 독자세 이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를 늘려주는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요 자세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주는 이렇게 앞으로 숙여준 자세를 해보고 그리고 트위스트 자세도 조금 해서 이 중에서 가장 그 그냥 요가를 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 조금 알 법한 그런 자세들 중심으로 조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바운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를 취하고 난 뒤에 풀고 이렇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렇게 자세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떤 이렇게 눌려졌던 압박되어졌던 부위 아까 요거 하고 난 뒤에 풀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깨 관절에 남아있는 어떤 느낌 그 느낌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게 바로 리바운드예요. 그래서 이 자극의 어떤 그 변화 풀었을 때 자극을 주었을 때 풀었을 때 이게 달라지잖아요. 풀었을 때 느껴지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육체적으로는 시원함이나 차가움이나 따뜻함이나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느낄 수도 있고 감정적인 어떤 리바운드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막 슬퍼. 내지는 막 그냥 환희에 가득 차. 막 행복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억울함이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까지 나에게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내 몸에 남아있는, 내 몸에 기억하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떨림으로 막 나온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런 게 나오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다 몸에서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실 때 많은 경우 좀 당황하고 놀랍고 대신 내가 왜 요가를 해서 이런 걸 다 경험하지? 요가 안 하면 명상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서 그냥 해피해피 잘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이런 걸 만나서 괴롭지? 라고 하는 거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청소하는 거잖아. 나 청소하는 거. 그래서 저기 구석에 10년 전에 썩은 사과가 저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사과가 저쪽으로 굴러가서 저기 뭐야 찬장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근데 계속 집안에만 들어가면 냄새가 나. 이게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 밑에 사과가 10년 전에 들어가 있던 사과가 10년 좀 넘어있는 1년 전에 들어갔던 사과가 10년 전일 수도 있죠. 모르고 있다가. 근데 그게 그렇게 냄새가 진동을 풍겼는데 몰랐어. 그걸 치우는 과정에 굉장히 역겹고 그 더럽고 막 벌레가 막 생기고 하는 것들을 치우는 그런 과정이 지저분하고 하지만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쌓여 있는 것도 만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안 보고 싶고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막 하고 싶지만 만나고 치워내야 그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리바운드를 느끼실 때 즐겁지만 않을 수 있어요. 시원하지만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괴롭고 안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쥐어짜내지는 마세요. 쥐어짜서 이걸 떠올려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알아만 차리시고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게 바로 감정적 리바운드, 그리고 뭐 정신적 리바운드, 갑자기 어떤 인사이트가 올라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해결점이 확 떠오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내려놓으시고, 하고 난 뒤에 그냥 머무른다, 고요하게 머무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누워있을 때 엎드렸다가 누우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서 있다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 안내를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제 리바운드에 대한 설명인데 굳이 뭐 저기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인요가는 몸에 이완을 주고 평화감을 주고 웰붕을 더욱 확장시키고
기의 흐름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요가 수련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요가할 때 어떤 경우 땀이 나야 요가하는 거지 땀 안 나면 요가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요가원에 왔는데 왜 땀이 안 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도 아 땀이 확 나니까 정말 아우 이거 이래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양의 방식으로 doing, do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인의 세계로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냥 명상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는 누워서 하는 명상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그리고 내 몸하고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인과 양수련의 차이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양수련이다. 양수련. 양의 수련인 것은 자, 근육을 탄탄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뻗어 올리고 확장시키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양요가. 양요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고 인요가는 계속 바닥으로 더 가라앉혀서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혀져서 똑같이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있는데 몸을 계속 가라앉히면서 몸을 계속 가라앉 아까 새들 자세에 이 자세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허벅지를 계속 늘리면서 몸을 계속 더 바닥으로 가라앉히면서 다리가 앞뒤로 넓게 벌어지면서 뒤쪽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똑같은 지금 뭐 런지 자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양의 방식, 이것이 바로 음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인요가가 최고고 양요가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양요가는 최고고 인요가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방식에 따라서 이제 목적에 따라 시퀀스를 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것을 따르진 않을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어깨 푸는 것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실습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해서 자, 예, 자, 지금 바닥에 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트가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혹시 베개 같은 거 받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좀 더 그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좋고요. 음, 자, 저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열어서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서 뭐 조금 더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켜라고 제가 강연 안 드릴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계시는 곳에서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열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매트에 이렇게 매트를 까셨으면 자, 거기서 저도 살짝 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매트는 지금 저에게 보이시는 분은 매트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매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볼스터라고 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베개 같이 생겼죠. 큰 베개. 큰 베개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란 거, 그 다음에 뭐 네모난 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볼스터라 그래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가 도구입니다. 매트만큼. 그리고 또 어떤 도구가 있냐면 이제 이런 블럭, 블럭이라고 하는 도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만한 두께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더 낮은 거, 더 높은 거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도구들 필요할 때 이렇게 몸을 기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없으면 두꺼운 책 같은 거 이용하셔도 괜찮고 그냥 뭐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말아서 약간 딱딱하게 해도 괜찮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 혹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앵글링이라고 하는 자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낮춰주는 자세로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음, 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라운딩과 센터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가 있으신 경우에는 옆에다가 살짝 치워주시고, 그리고 매트 위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듯 한번 놔보세요.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놓아주시고, 자, 그리고 손으로 자신의 그 몸을 받쳐주고 있는 그 매트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그 존재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물건이 나를 보호해주고 받쳐주고 있는데 이 물건도 물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내 마음에서 이 물건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늘 하루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매트처럼 느껴질 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안전하게 지금 이 공간에 와서 내가 인요가 메디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손으로 감촉으로 그 매트를 이렇게 한번 만져봅니다. 그러면 골이 있는 매트는 골이 느껴질 것이고 반듯하게 있는 것은 반듯하게 느껴지실 것이고 그러면서 뭐 여기가 찢어졌네 저기가 뭐 먼지가 있네 그런 어떤 평가 판단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네. 그리고 자, 천천히 양손을 무릎 위에 놓아서 자, 눈을 뜨고 예, 그리고 시선은 정면의 한 지점을 응시하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보여지는 쪽, 나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늘 있던 곳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색다를 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냥 눈을 열고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시각에 의지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청각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미각이라던가 촉각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약간 흩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세요. 약간 기다린다 느낌 가지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양의 세계가 아니라 음의 세계로 나를 초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양의 세계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 나 자신에게 음의 세계를 선물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나에게 음의 세계를 선물한다라고 여기면서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바깥으로 향하던 나의 모든 감각들을 내면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잡아봅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 몸에서 들고 나는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내 숨을 내가 언제 느낀 적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자신의 호흡을 느끼면서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몸 바깥으로 나가고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순간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숨을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호흡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어지는 대로 들고 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는 자신의 양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한번 감싸 안아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손으로 가볍게 어깨를 토닥토닥, 약간 토닥토닥. 어깨야 수고했다. 어떤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깨 움직임이 있었기에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었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어서 물건도 들고 나를 수도 있고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전화도 할 수 있었죠. 자, 수고한 내 어깨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인요가 실습의 타겟, 어깨, 내가 내 어깨를 한 번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이제 천천히 양손 다시 풀어서 자, 얼굴 가볍게, 네, 눈을 가볍게 뜨셔서 바라보시고 자, 첫 번째 자세로 랭글링이라고 하는 인요가 자세에서 가장 스탠드 자세 유일한 자세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일어서 볼 거예요. 랭글링이 서서 하는 스탠딩 자세입니다. 자, 일어서셔서, 네, 일어서셔서, 자, 제가 지금 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트 살짝 벗어났어요. 자, 한 발 한 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듯이 발바닥에 감촉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다가, 자,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댕글링 자세는 그냥 몸을 그냥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떨궈주는데 그냥 팔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손으로 팔뚝을 이렇게 잡고 손으로 팔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댕글링 매달려 있는 자세입니다. 매달린 자세. 그래서 이 자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발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불안정하죠. 골반 너비 정도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뻗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머리 위에서 이렇게 그냥 팔뚝 또는 팔꿈치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뭐냐? 여기서 블럭이라던가 아까 제가 보이스터 말씀드렸죠. 보이스터.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자, 요 자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베개라던가 뭐 책이라던가 뭔가가 있으면 하시면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있으면 해보시고 없어도 그냥 무릎 충분히 구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건데 힘드시면 그냥 푸셔도 돼요. 그냥 바닥 이렇게 아니면 발목 잡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랭글링 자세를 일단 1분만 해볼게요. 1분만 해볼 겁니다. 자, 그대로 몸을 그냥 숙이고 적당히 무릎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구부려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상체를 숙이세요. 숙여서 뭔가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괜찮고 바닥에 그냥 대도 괜찮고 네,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얹어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랭글링 자세예요. 랭글링으로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 5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센터에서 지도자가 딱 같이 있고 수련 도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는 시작하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랭글링 자세를 해볼 겁니다. 머리 위 받쳐져 있던 항상 올려져 있던 머리를 지금 아래로 툭 떨어뜨렸죠. 머리의 무게로 척추를 잡아당긴다고 여겨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으신 경우에 머리를 약간 대롱대롱 앞뒤로 가볍게 또는 약간 도리도리 살짝 좌우로 살짝 움직여진다는 느낌. 자, 머리의 무게로 척추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자세를 할 때 가급적 눈을 뜨고 있습니다. 머무를 때 눈을 뜨고 머물러 주시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딱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입꼬리가 살짝 그냥 올라가지게 될 거예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죠? 그리고 턱을 이완시켜 주세요. 턱을 꽉 물고 있지 않고 약간 턱이 해벌레 하고 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냥 얼굴이 쑥 올라가진 상태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자, 내 팔꿈치가 또는 머리가 무언가에 기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냥 머리 힘 빼고 머물러 보세요. 자, 10초만 더 있어 보겠습니다. 힘을 쭉 빼세요. 어깨에서 힘을 쭉 빼세요. 어깨에서 힘을 쭉 빼고 팔꿈치가 툭 떨어지게. 풀고 있는 경우에도 어깨 힘툭 빼고. 자, 머리 대롱대롱. 머리 대롱대롱. 자, 이제 천천히 그대로 자, 쪼그려 앉을게요. 자, 무릎을 구부려서 자, 쪼그려 앉아서 자,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내 방식, 느리게 움직이는 거 말씀드렸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과정도 느껴보시면서 그대로 누워서 자, 리바운드의 시간이에요. 늘어나져 있었던 몸의 뒤쪽이 이제 수평으로 누워서 자, 몸 전체가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 몸이 그대로 예, 쭉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턱도 이완하고, 자, 다 내려놓고. 어쩌면 자극되어졌던 부위가 척추 뒤쪽 전체일 수 있어요. 늘어나져 있던 척추 뒤쪽이 제자리로 와서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리바운드의 시간에서는 특별히 어떤 지시를 드리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웰컴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릎을 한 발 한 발 구부려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세워서 예. 자, 이제 독 자세를 할 겁니다. 독, 강아지 자세죠? 강아지 자세.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예요. 자, 먼저 매트 적당한 곳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이렇게 몸을 숙여서 자, 이마가 바닥, 양손이 쭉 뻗어질 때 한번 잠시 머물러 볼게요. 이거는 아기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입니다. 아기 자세.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양과도 같다고 그래서 아기 자세예요. 자, 그대로 자, 천천히 자, 기어가는 자세로 올게요. 기어가는 자세로 자, 어깨 밑에 양손이 있고요. 골반 밑에 무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살짝 조정하셔서, 살짝 조정하셔서 조금 더 앞으로나 약간 뒤로나 조금 너비 이런 것도 살짝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발가락을 세워볼게요. 발가락을 세우고, 자, 그대로 자, 엉덩이 천천히 들어올려서 이렇게 강아지, 기지개 펴는 강아지 있죠. 기지개 펴는 강아지. 기지개 펴는 강아지처럼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한번 쭉 뻗어볼게요. 자, 이때 발 뒤꿈치가 이렇게 안 닿는다, 이렇게 안 닿는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팔들을 살짝 드셔도 괜찮아요. 살짝 들어도 괜찮고 무릎 구부려도 괜찮아요. 자, 어깨를 쭉 시원하게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 힘 빼면서 인요가 자세 중에서 가장 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어깨를 약간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서 풀어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풀어주는 느낌을 가져보시고 자, 머리 다시 한번 대롱대롱. 머리 대롱대롱. 약간 도리도리. 도리도리 머리 대롱대롱 이렇게 하시고 자, 필요한 만큼 무릎 살짝 구부려도 괜찮고요. 발의 간격이 너무 멀다 그러면 내가 편한 곳에 살짝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릎도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자, 꼬리뼈가 천장 향해 쭉 뻗어지면서 머리 대롱대롱. 자, 눈을 그냥 감아줄게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기지개 펴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 몸을 쭉 늘려보세요. 기지개 편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때 내 가슴이 무릎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예, 가슴이 무릎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가지면서 자, 몸을 쭉 늘려봅니다. 그리고 호흡 편안한 마음으로 이어나가 주세요. 올라가져 있던 머리를 지금 낮추어서 자, 이빨 안 다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턱 이완하세요. 눈 주변 이완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한 번 더 지그시 한번 내려볼게요.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쭉 내릴 때 자, 가급적 오금이 쭉 펴지는 느낌으로. 내 오금, 무릎 뒤 오금이 쭉 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조금 더 쭉쭉쭉쭉 밀고 몸의 뒤쪽을 누려보세요. 예. 자, 이제 천천히 자, 무릎을 구부려서 앞자세 있죠? 어디가 어머 얼굴 가볍게 정면 바라봤다가 발등을 뻗어서 그대로 아기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아기 자세에서 리바운드를 느낄 거예요. 아기 자세에서 자, 리바운드를 느끼면서 자, 이 자세가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그냥 다리 뻗고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괜찮으신 경우에는 자, 아기 자세에서 잠시 머무르는데 무릎의 간격도 살짝 벌려도 괜찮고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면서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양손을 이 자세를 취할 때 그냥 내려서 발 옆에 손등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볼게요. 한쪽으로 돌려서 자, 어깨를 툭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툭 어깨를 툭 내려놓고 이제 손을 발 옆으로 손을 내리셔서 손을 머리 위로 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자, 오른쪽 뺨이 바닥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가져보면서 목의 오른쪽 옆선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어깨가 툭, 팔꿈치가 툭 바닥에 떨어져요. 힘을 쭉 빼보세요. 숨이 길게 나가면서 몸통이 다리 쪽에, 허벅지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보시고요. 자, 고개만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고개를 반대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찬가지 한 번 더 어깨 툭 약간 라운드 숄더가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것이 어깨가 모여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등 쪽이 늘어나지는 걸 얘기하죠. 약간 그런 모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날개뼈가 내 등 쪽에서, 그러니까 척추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길게 숨을 내보내줍니다. 자, 이제 다시 이마를 바닥에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상체를 일으켜서 천천히 자, 무릎 꿇고 앉는 자세 그대로 양손을 허벅지 위에 놓아주시고 잠시 머물러 주세요. 자, 이제는 지금 이어폰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충전 안 한다 봐요. 네. 자, 네. 오른팔을 내리고 빨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아까는 왼팔로 당겼었잖아요. 지금은 몸의 무게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음, 무게로 넘어지면서 점점 더 몸의 무게를 바닥으로
몸의 무게를 바닥으로 바닥으로. 오로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통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몸통을 바닥으로 한 번 더 가라앉히고 오른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자 이제는 여기에서 자 방향을 잘 보여주세요. 오른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발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발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몸을 이렇게 돌리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왼 다리는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래서 오른 다리로 내 왼 팔을 이렇게 잡아당긴다 느낌을 가져보세요. 방향을 잘 들으셔야 자 몸이 뒤집어졌어요. 등을 바닥에 대세요. 네, 오른팔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네, 자 오른 다리를 그렇죠. 왼손으로 잡고 자 등이 바닥에 대어지게 뒤집어지세요. 뒤집어지세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 등을 바닥에 자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때 왼다리가 따라오지 않아요. 자 왼다리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자 왼다리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고개 왼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잡아봅니다. 예, 자, 지금 이거예요. 캣테일 자세라고 하는데 왼손으로는 오른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왼 무릎을 터치. 고개를 돌려서 왼쪽 어깨 너머 먼 곳을 바라본다라고 여기면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자세에서 1분 동안 머무를 겁니다.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 팔로 다리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다리가 점점 더 뻗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왼팔이 늘어나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왼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지죠. 자연스럽게 편안한 방법이 나갑니다. 특히나 처음 하는 자세인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것을 하는 데 어떤 그 힘이 들어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이 자세에서 힘을 빼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자, 왼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지면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풀어주겠습니다. 오른손 먼저 풀어주시고, 네, 그리고 왼손 풀어서 오른발을 놔주시고, 네, 그대로. 자, 왼손, 그리고 왼다리도 모으고, 오른다리도 가져가고, 자, 오른팔도 꺼내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이 넘어보세요. 리바운드의 시간을 느낀다라고 여기면서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할 겁니다. 자, 천천히 몸을 살짝 들어서 자, 왼쪽 팔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반대쪽 할 거예요. 왼쪽 팔을 안으로 이렇게 하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읽거나 또는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 왼쪽 관자리를 살짝 받치셔도 괜찮고요. 자, 몸의 무게를 점점 더 바닥으로 가라앉히면서 왼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무게를 바닥 쪽으로 가라앉히면서 왼쪽 팔뚝에서 힘빼주세요. 특히 왼쪽 밑팔뚝. 힘을 쭉 빼고 예, 가급적 가능한 만큼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낮춰보세요. 조금 더 낮추면서 왼쪽 팔뚝이 늘어나는 것을 시간 관계상 오래 머무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자, 왼 다리를 구부려 주시고 왼발이 천장에 있는 거죠. 왼발. 오른팔 뒤로 보내서 자신의 왼발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오른다리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등이 바닥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자, 오른다리가 같이 올라오지 않아요? 오른다리 왼쪽이에요. 네, 오른다리 왼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 오른손으로 왼발을 잡았어요. 좋아요. 고개는 오른쪽 돌렸어요. 자, 그리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무릎을 터치. 왼손 오른 무릎 터치. 바닥 쪽으로 점점 더 가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팔을 지금 완전히 펴니다. 왼쪽 다리 무릎이 살짝 더 뻗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오른팔을 왼다리가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어느 정도 자세가 익숙해지게 되면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보세요. 계속해서 나의 오른팔에서 힘을 빼줍니다. 오른팔 힘 빠지면서 오른쪽 어깨 관절이 말려져 있던 내 오른쪽 어깨 관절이 늘어나지고 당겨지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고 이 자세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을 먼저 바닥으로 오른손 풀어서 왼발 놔주시고 자, 그대로 다시 발 바닥으로 내리고 왼쪽 뻗어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엎드린 자세에서 싹 쥐어보세요. 예. 오른쪽 어깨 관절이 나가는 자세를 느끼면서 자, 이제 다음 자세를 그냥 모양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깊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왼쪽 어깨를 아까 앞으로 갔던 것을 바깥으로 빼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왼팔을 옆으로 뻗고 오른손을 가슴 바닥을 짚고 그리고 살짝 뒤로 젖혀서 오른다리를 왼다리 뒤로 가져가요. 자, 지금 조금 요자세입니다. 요자세. 살짝 뒤로만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뒤로 젖혀지게 하는 거죠. 아까와는 반대쪽이잖아요.
다시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을 옆으로 뻗고 왼손을 가슴을 짚고 자, 왼다리를 구부려서 그리고 오른다리 뒤로 넘겨요. 예, 뒤로 넘겨요. 그렇죠. 오른팔이 지금 옆으로 빠져 있어요. 자, 오른팔이 등 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그렇죠. 아니, 발 잡지 않고요. 발 잡지 않고 어깨 높이, 어깨 높이, 어깨 높이 옆으로. 그렇죠. 그리고 왼다리를 넘겨요. 네. 왼 발바닥이 오른쪽 엉덩이 쪽에 가까워지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지금 뒤로 젖혀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왼손의 위치는 가슴 적당하고 주다가 둡니다. 네. 왼손은 가슴 적당히 짚고 왼 무릎이 천장을 향하고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앞쪽이 늘어나지면서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왼다리 가져오고 자, 잠시 머물렀다가 자, 이제 다시 손 얼굴 옆 바닥을 짚고 가슴 정도 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체를 세웠다가 자, 그리고 위치 조정하시고 엉덩이 발꿈치 양손 무릎 옆으로 가지고 내리셔서 상체를 일으켜서 자, 앉는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자세를 취할 거예요. 자, 살짝 엉덩이 들어올려 넓게 펼쳐서 양손을 무릎 위에 바르게 세워주는 느낌으로 잠시 눈을 감고 머무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동안 공부가 어려운 것을 마음 모아서 했어요. 생소한 자세이기 때문에 해내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내에 따라서 내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러한 선택이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나를 더욱더 깊은 성장의 방향으로 이끌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시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뒤로 늘렸다. 그리고 자극되어졌던 어깨 관절이었죠. 어깨와 만나는 시간,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시간, 어깨를 재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양손 풀어서 예, 그대로 양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마음도 한번 모아보시고요. 예, 자, 오늘 인노가를 통한 자신의 내면 여행, 특히 어깨를 만나는 그런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고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10분, 11분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경험이라든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육성을 해주셔도 괜찮고
채소로 해주셔도 괜찮고 원하시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